네, 안녕하세요. 자, 8번 미수범에 대한 설명. 자, 옳고 그름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정답을 골라보면 몇 번이냐면은 1번이 답이거든요. 1번이. 그쵸? 1번에 답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답 체크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기역번만 맞고, 그죠? 기역과 리을만 맞고 가운데 두 개 니은과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리을번도 이렇게 되게 줄수가 많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줄이나 돼.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뭐 편법인데 뭐가 말이 많어, 뭐가 막 길잖아.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맞는 말이야. 왜 그러냐면은 물론 뭐 내용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기 있는 거. 하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가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스피드가 필요하거든요. 이 스피드가 필요한데 원래 원칙은 1분에 하나를 풀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1분에 하나 정도 마킹 포함해서. 그러면 마킹 시간 대충 한 10초 정도로 제외한다 하더라도, 그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60초 안에 풀어줘야 되는데 한 50초에 답을 내줘야 되는데, 자, 이런 경우에 막 마음은 시험장에서 후달리지, 빨리 찍고 넘어가야 되는데 말은 길지. 그럼 여러분들은 머리가 일단 멘탈이 완전히 붕괴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 근데 몰라, 난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은 뭐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처럼 이렇게 막 살벌하게 길지는 않았어. 근데 물론 뭐 내가 공부할 때는 이런 지문을 많이 난 접해봤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경시험 준비잖아. 근데 이번 출제자들이 욕을 얻어먹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경찰관 채용, 바로 순경 채용 시험 문제에 좀 과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까지, 뭐 이건 간부 후보생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고시 문제, 예를 들어서 변호사 시험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냈다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지금 형법을 처음 접하고 그 구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순경직을 응시한다는 친구들한테 이런 문제를 내서 좀 뭐라 그러죠? 용기를 꺾는다든지 아니면은 현실과 좀 거리가 먼 이런 출제를 한다는 거는, 이런 거 모른다고 해서 뭐 경찰 업무 못하는 건 아니잖아. 뭐 군대 갔다 오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군대 갔다 오고, 여자는 군대 안 가겠지만 뭐 군대 갔다 오고 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거나 고등학교를 마쳤다면은 누구든지 총 하나씩 어깨에다가 채워주고, 그죠? 예, 허리춤에 채워주고 경찰 업무 수행을 하면 못할 사람이 없어요. 다 할 줄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하고 싶은 사람은 많고 떨어뜨려야 되는 사람은 많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갖다가 좀 빡세게 내는 경향이 있는데, 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보기에는 좀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너무했다는 생각이. 근데 그래도 어쨌든 뭐 우리가 뭐 시험 문제에 대해 불만을 가져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어떤 선생님 보니까 막 쌍심지를 키고 막 그러는데, 제가 그 많은 세월 동안 살아봤잖아요. 문제가 어떠니 저떠니 하더라도 결국은 변하는 거는 없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고, 그죠? 뭐 얻어내는 결과가 없죠. 그죠? 어쨌든 우리가 갑과 을이 관계가 있다면은 수험생은 어쨌든 을 관계야. 출제자는 갑이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우리가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최대한 공부해서 맞출 수 있는 건 맞춰보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여러분들 뭐 떨어져서 마음 아픈 건 알아요. 우리 누구죠? 여기 보니까 댓글 주신 분들 중에서 카쿠야미라는 분, 그죠? 얘기 들어보니까 평상시 자기는 점수 잘 나왔대요. 뭐 변호사 시험 기출 이런 것도, 간부 후보 기출 이런 거 풀어봤을 때도 거의 상한가 쳤고 뭐 90점 이상 나왔는데 별로 점수가 신통치 않게 나와서 많이 실망했다고들 뭐 그러더라고요. 또 그리고 여기 AS4951 이 분도 얘기 들어보니까 평상시 막 다 90점 이상 뭐 학원이나 이런 모의고사 이런 데서 나왔는데 실제 시험장 현실에서는 72.5가 나왔다 그랬는데, 그래도 뭐 필기는 걸렸다고 나오네요. 다행이네요. 근데 제 생각인데
모르겠어. 어쨌든 문제가 어려웠던 쉬웠던 석차 명분은 나와요.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5과목, 지금 5과목이 아니라 지금 몇 과목이야? 과목 수로는 지금 3과목이잖아요. 그죠? 헌법, 그 다음에 경찰학, 그 다음에 형법, 형사법 이렇게 3과목 나오는데 그 뭐라 그래야 돼? 형사법이 물론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죠. 경찰학 같은 경우에는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형사법에서 많이 벌어지거든요. 형사법에서. 그래서 저도 그 채널 이름이 경찰 공부인데 경찰학하고 헌법은 강의를 안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형법과 형사성법에서 이미 다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나머지 2과목은 안 봐도 돼. 그냥 형법 50문제, 형사성법 50문제 봐버리면은 경찰관 체험 시험은 그냥 끝이야. 근데 뭐 경찰 시험이라는 이 타이틀이 달려 있으니까 뭐 경찰학 개론도 보고 뭐 헌법도 보고 뭐 그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최대한 맞출 수 있는 거 맞추고 특정 과목에 너무 치우쳐서 공부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자기는 형법 천하무적이라고 생각하고 경찰학하고 헌법은 한 대충 한 70점에서 80점 정도 공부해 갔단 말이야. 그런데 점수를 많이 내줘야 되는 형사법에서 개박살이 나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그 부분들처럼. 그죠? 이렇게 되면은 점수를 많이 득점 못하는 점수를 많이 득점을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평균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필기권에서도 멀어질 수가 있어요. 일단 필기가 돼야 나머지 절차도 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죠? 그래서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좀 뭐라 그래야 돼요. 너무 여기에 뭐라 그러죠? 스트레스는 받지 말라는 거야. 저도 문제 보면서 야 진짜 이렇게 문제를 내면은 상당히 이 수험생들이 스트레스가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세요. 그리고 모르겠어. 나도 해설해주는 입장에서도 어떨 때 보면은 짜증이 날 때가 많아요. 그죠? 왜 짜증이 나냐면은 모르겠어. 내 방송을 몇 명이나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조회수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그래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부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하면은 우리가 목표한 것을 또 머릿속에서 상실할 수가 있어요. 경찰이 되겠다는 이 열망이 그죠? 그런 것에 의해서 오염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억번이 맞는 건데 자, 기억번 왜 맞는 건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침해범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죠?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 해서 다 침해범은 아니란 말이야. 그죠?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것도 있어. 우리가 현주건조물 방화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자, 현방공방이니까 뭐야? 현주건조물 방화죄는 위헌범이잖아요. 그죠? 형법 164조에서 규정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현주건조물 방화죄 같은 경우에도 미수처벌 규정이 있단 말이야. 그죠? 그잖아요. 미수처벌 규정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경향이 미수처벌 규정이 있는 것이 침해범인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법조항에서는 그죠? 침해범이 아니면서도 미수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예?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그래도 화면을 바꿔서 좀 몇 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가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여기에 좀 적어보자. 자, 일반적인 경향이 그죠? 미수처벌 규정이 있다는 것이 있는 것이 침해범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나 여기다 그러나라고 적어볼게. 그러나 침해범이라 해갖고 그러니까 미수처벌 규정이 있다 해서 모두가 침해범은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닌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위헌범인 경우도 위헌범이나 거동범인 경우 있죠. 그죠? 위헌범이나 거동범인 경우에도 미수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수 규정이 있다 해갖고
완전히 침해범이라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냐면은 예를 들면 현주건조물 방화죄 있죠. 현주건조물 방화죄 불 지른 거, 그죠? 사람 사는 건물에, 그죠? 불 지른 거야. 현주건조물 방화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형법 제 164조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 1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 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죠? 2항 같은 경우에는 그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죄예요. 근데 1항 같은 경우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이때 미수 규정을 두고 있단 말이야. 그죠? 미수 규정을 두고 있어요. 두고 있다. 또 뭐 하나 예를 들면은 뭐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퇴거불응죄도 그래. 그죠? 퇴거불응죄. 퇴거불응죄 같은 경우에는 거동범적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죠? 집에 누가 띵동 눌렀어. 그래갖고 누구세요? 했더니 택배요. 이래서 문 열어줬더니만 교회 아줌마야. 그래서 아줌마 나가세요. 했는데 안 나가. 퇴거불응이죠, 그거죠? 그죠? 가만히 있으면, 그죠? 안 나가고 가만히 있으면 퇴거불응이란 말이야. 근데 이 경우에도, 그죠? 어떤 거동적 성격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바로 퇴거불응죄도 미수 규정을 두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는 이거는 입법의 실수다. 퇴거불응죄가 미수가 있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규정은 하고 있단 말이야. 응? 그죠? 법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단 말이야. 그만큼 우리 그 집안의 평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 그 미수도 처벌하겠다고 어쨌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고요 반드시 침해범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맞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아까 대표적인 사례 샘플이 뭐냐면은 현주건조물 방화죄 같은 거 164조 제1항 같은 경우에는 법조문에 찾아보시면 그죠? 미수처벌 규정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되셨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을 볼게요. 니은번 틀린 거거든요, 이거. 틀렸는데 대부분 나는 니은번은 나는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막 고민해서 다른 선생님들 거 이렇게 해놓은 거 이렇게 봤거든요. 봤는데 해설해놓은 거 봤는데 뭐 내가 보기로는 설명이 좀 뭔가 이상해. 그 양반들 설명해놓은 거 보니까 그 선생님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들 해설 설명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많고 대충 얼버무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를 똑바로 해설을 해드릴게요. 자, 형법과 형사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결과적 가중범 중 특수강간치상죄와 같이 별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과실로 생긴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로 그 결과를 일으킨 결합범을 그렇게 기네. 그죠? 결합범을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 입법 형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죠? 근데 뒤에 부분이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입법자가 결과적 가중범에도 성질상 미수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면 보여주는 입법 형식이다 했는데 이 말은 틀린 말이야. 응?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보시면은 형사특별법에 보면은 그죠? 성폭력범죄 특별법 성폭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특수강간치상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지금 그래요. 이 결과적 가중범에 미수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결과적 가중범에. 자, 근데 여기 요거 다음으로 할까? 자, 요거 다음으로 이렇게 해보자. 아니, 나도 그냥 빨리 쉬고 싶어. 이게 뭐 설명 이거 뭐 뭐 나는 수험생도 아닌데 이거 뭐 그건 나도 쉬고 싶어. 여러분도 공부하는 사람도 물론 스트레스 받겠지만은 나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 이거 해설해주는 사람도. 자, 한번 보자. 자, 보면은 우리 성폭법에서 있는 특수강간치상죄. 특수강간치상죄. 자, 이게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니은번의 판례가 어떤 거냐면요. 그 판례 번호 좀 적어 놓으실래요? 여기다가 니은번의 요 내용에 해당되는 판례 번호는 2023도에 10405 2023도에 10405 적으셨어?
2023도에 10405 적으셨죠? 자, 일단 판례 번호 이렇게 적어 놓고 그 판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서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뭔 말을 하는지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갈 거야. 원래 주로 판사들이 일반인도 알기 쉽게 판결문을 작성해야 되는데 막 어렵게 작성해. 그래갖고 아무리 그 판결문 내용을 읽어봐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거의 90%가 넘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판사가 뭐 판결 내리고 나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한 다음에 피고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변호인 보고 저 그래서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무죄예요, 유죄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그 법정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피고인이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내가 무죄라는 건지 유죄라는 건지 그 얘기를 똑부러지게 안 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그 내용이 하도 이상한 말을 많이 해갖고. 여러분들도 아마 방금 2023도의 10405 판례를 읽어보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 하는 건지, 무슨 개 족 같은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갈 거란 말이야. 자, 그거를 이해가 쉽게 되도록 내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특수강간치상죄는 이건 형법에 없고요. 어디에 있냐면은 성폭력범죄 특별법에 있습니다. 그죠? 성폭법이라고 하죠. 요 죄는. 그런데 거기 판례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 당시 사건에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어.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는데 어찌됐든 그 피해자가 어떻게 됐냐면은 상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결과적 가중범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뒷부분, 꼬랑지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이 미수 기준자를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래서 그 판례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 특수 강간 부분이 지금 미수에 그쳤다 이거예요. 그죠? 미수에 그쳤어요. 그런데 어쨌든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야. 그 피해자가 여자라고 봅시다. 여자를 강간하려고, 그죠? 옷을 벗겼어요. 옷을 벗겨서 이제 빤스를 벗겨갖고 이제 성기를 넣으려고 딱 하는 찰나에 이게 밀치는 과정에서 여자가 머리통을 뒤에 그 벽면에 꽝 부닥치면서 상해를 입었거든요. 피를 흘렸거든요. 자, 이 경우인데, 그래서 결국은 여자의 성기에 남자의 성기를 넣지 못했단 말이에요.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거든요. 그죠? 미수에 그쳤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피해자는 다쳤어, 안 다쳤어? 다쳤죠? 그죠? 피해자는 다쳤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특수강간치상 미수가 아니라 그냥 특수강간치상죄 기수로 봤다는 거야. 그 판례 내용이. 그래서 미수 규정은 있지만, 자, 미수 적용을 한다, 안 한다? 미수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앞에 기본 고의범죄가 비록 미수라 하더라도 뒤에 부분에 제2범죄에서, 그죠? 바로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다쳤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그죠? 미수가 아니라 특수강간 기수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요 마지막 꼬랑지에 이 두 줄짜리는, 그죠? 내용이 판례의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수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입법 형식이 아니라 미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죠? 요 틀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쨌든 마지막 꼬랑지 이 부분은 틀린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그죠? 그래서 미수범 규정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입법 형식이 아니라 미수를 적용하지 않고 기수를 적용한다는 거야. 예? 그 판례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자, 특수강간치상죄에서 특수강간 부분, 강간하려고 했는데, 그죠? 피해자를 뜻하지 않게 상해를 입혔거든요. 그래서 설사 그 강간 부분, 그래서 피해자 여자라고 봅시다. 피해자의 여자의 성기에 남자의 그 꼬추를 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머리를 다쳤어. 밀치는 과정에서 여자를 넘어뜨려서 강간을 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여자를 다치게 했는데 그 다친 부분은 어쨌든 확실하단 말이야. 상해 입은 것은 확실하단 말이야. 그래서 앞에 강간 부분에 비록 미수라고 하더라도 뒤에 부분에 있는 바로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어쩐다?
바로 미수 적용을 하지 않고 기수를 적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뭐라고 나왔냐면은 미수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죠? 미수범 규정을 적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죠? 기수를 인정한 거죠. 기수를. 되셨나요? 그래서 니은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요 끄트머리 요 말이 틀렸어. 그죠? 미수범 규정을 적용될 수 있어서 보여주는 입법 형식이 아니다. 미수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어. 우리 판례는. 왜? 그래서 대표적인 샘플로 특수강간치상죄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그죠? 특수강간에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뒷부분에 상해를 입었다면 이 뒷부분을 갖다가 보고 미수 기수를 결론 지었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다쳤다고 하니까 기수로 적용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니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디귿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디귿번 보면은 피해자가 한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간음에 이르지 못했어요. 근데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간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우리 판례는 이 경우에 어떻게 했어요? 바로 불능미수로 인정했었죠. 그죠? 불능미수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불능미수로 봤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요 부분이 틀렸습니다. 불능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불능미수로 봤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니은도 틀렸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제 리을번인데, 자, 리을번 아까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잠깐만요. 전화가 왔어. 아유, 전화가 와갖고 좀 얘기가 좀 길어져갖고 좀 저기 했는데 또 설명을 계속 이어서 나가볼게요. 이제 마지막 리을번만 해설하면 되나요? 리을번? 그쵸? 리을번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자, 리을번. 그러니까 일단 리을번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딱 볼 때 말이 기니까 일단 겁부터 먹어요. 자, 읽어는 볼게요. 자, 9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양벌규정. 자, 법인의 대표자만, 자, 여기 왜 이러냐, 요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이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18조 1항부터 4항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자, 근데 끄트머리 보니까, 자, 여기 보세요. 자, 제1항,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종업원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제18조 2에 해당한 위반 행위를 하였더라도 위 양벌 규정은 법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 그랬거든요. 맞는 얘기예요. 일단 뭐 이런 거 저런 걸 떠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양벌 규정에서 범죄가 기수에 이르렀을 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종업원이 이 저지르라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단 말이에요. 자, 이 경우에는 양벌 규정을 통한 법인을 처벌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종업원이 미수 처벌하는 걸 했다 하더라도 양벌 규정으로 법인에게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걸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판례 번호는 어떻게 되냐면요. 판례 번호 좀 적어보세요. 2023도에 3509 2023도에 3509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되셨나요? 그리고 이거는 내용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푸는 스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만약에 시험장에 가셨는데 뭐 이렇게 점점점이 있다든지 뭐 내용이 요약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전체 지문이 맞다고 보면 돼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출제를 하러 들어갔어. 출제로 들어갔는데 일단 뭐 조문 뭐 어떤 이러한 문구 쉽게 얘기하자면 출제를 하다 보면은 어떤 내용을 발췌해서 와야 되는데 그 발췌하다 보니까 내용이 길어. 그러다 보니까 그 맞는 말을 갖다가 못 만드는 거지. 쉽게 얘기하자면 무슨 그 내용을 어디서 좀 내용을 꽈갖고 틀리게 만드는 지문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좀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맞는 지문으로 보시는 것이 맞다. 뭐가 얘기가 되게 길어. 그렇다면은 전반적으로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점점점이 이렇게 만약에 시험장 가는데 발견됐다 하면 그 지문은 전반적으로 그냥 맞는 지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 여태까지 경험이에요. 예. 그래서 나 같은 경우 만약에 시험장 갔으면 리을번을 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좀 약간 뭐라 그러죠? 좀 황당무계한 소리고, 근데 이 내용에 있어서 리을번의 내용에 있어서 양벌 규정 관련된, 그죠? 거기에 종업원이 미수를 처벌하는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죠? 미수를 종업원이 저지르라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양벌 규정을 통해서 그 법인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판례 2023도에 3509 판례가 그렇게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리을번 맞는 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을 골라 보시면은 몇 번을 고르셔야지 되냐면은, 잠깐만. 그래서 답을 골라 보면은 여기 동그라미 1번을 고르셔야지 돼. 1번을. 그래서 기역번 맞고 리을번 맞고, 그래서 니은과 디귿만 틀렸다. 1번을 고르셔야 되겠죠. 근데 그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시험 준비해서 말씀드리는데, 공부할 때의 고통은 있죠. 심하죠. 그죠? 하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고 나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찰이 되기 전까지는 언제 되냐 막 마음고생 하시는데, 막상 경찰관 제복 딱 입고 나면은 진짜 내가 그간에 공부하면서 고생했는지 안 했는지도 그것도 기억도 안 나. 나는 제일 좋았을 때가 언제냐면은 그때 계속 시험 떨어지다가 경찰 종합학교, 저는 해양경찰관이었어서 당시 부평에 있는 경찰 종합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제복을 막 나눠주는데, 제복을 딱 입고 첫 교육 시간에 까끌까끌한 제복이 이렇게 딱 몸에 이렇게 딱 달라붙으니까 되게 기분 좋더라고. 드디어 내가 경찰이 됐구나, 이런 생각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시고 공부하시고, 그리고 공부하시다가 어렵다 생각되면은 제 거 영상 계속 돌려보세요. 저는 보면은 가끔 가다가 조회수가 안 나온 영상들 보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안 하시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많이 돌려보시고, 요 앞전에 2024년도에 2025년도 공부하신 분이죠. 4년도 5년도에 특히 2024년도 공부하신 분 중에서 지금도 그 머릿속에 기억나요. 위성영 씨라고 있었어요. 후원금도 아주 잘 내고 그냥 저한테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뭐 같은 거 질문도 많이 하고, 질문을 해도 예의 있게 질문을 해. 뭐 이렇게 해서 선생님, 전 이런 거 어려우고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좀 설명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예의 있게 하더라고, 그 사람은. 그래서 내가 듣기로는 그때 마지막에 저한테 간부후보생 공부한다 그랬는데, 순경 시험은 합격이 됐고 간부후보생 공부한다고 하더라고. 뭐 됐을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항상 유심히 보고 있는데 요즘은 뭐 제 영상에 안 들어오더라고. 그리고 여기 예전에 지금 뭐 저한테 후원금 주신 분도 다 기록해 놨거든요. 이름 다 기억나요. 여기 뭐 어떤 분은 뭐 잘 보고 있어요 해갖고 웃음 표시하신 분, 위성영 씨, 고성욱 씨, 김승용 씨, 김현정 씨, 오민성님, 그다음 늘 응원해요라는 분. 이분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도 많이 내더라고. 그리고 또 최동훈 씨, 그 다음에 황인호 씨, 강현주님, 그 다음에 박진수님, 구범수님, 그 다음에 신선아님, 잘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해서 이분은 장장 6번인가 5번씩이나 후원 주셨고, 신선아님, 그 다음에 이번에 작년도에 합격하신 김재웅님, 그 다음에 또 여기 뭐 이렇게 다 여기 기록을 다 해놨어요. 작년에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올해도 여기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해 주시고 하는데, 모르겠어. 나는 그래, 이런 학원비에 비하면은 저기가 저렴한 편이에요. 제가 학원비 막 몇백만 원씩 하잖아. 400~500만 원씩 하고 막 그러잖아.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영상 보는데, 그죠? 몇만 원만 후원금 내주고 하시면은 좋은 영상, 좀 자기가 받아보고 싶은 기출문제 영상도 보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 물론 나 같으면은 그러겠어. 이런 거 내가 뭐 돈 벌어 먹어 맛이 아니라 이런 거 하면 좋죠. 그런 거 내면. 제가 저번 날 종로인가 어딘가 갔는데 왼분이 색소폰을 불더라고요. 근데
그 돈통에 그분이 점심서부터 해갖고 껌껌해질 때 저녁까지 색소폰을 불었는데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도 거기다가 돈을 많이 넣는 사람들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저도 잘 넣는 성격이 아닌데 맨날 1,000원, 2,000원 이런 건 넣지만 크게 넣지 않는데 그분이 참 안 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안 돼 보인 것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있음으로써 이 거리에 음악이 흐르고 색소폰 소리 얼마나 좋습니까? 그 10,000원짜리 하나를 줬더니 넣어주니까 고맙다 소리를 한 10번도 더 하더라고, 그 색소폰을 불면서.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보고 났을 때 우리 인터넷에서 이렇게 모르겠어요, 영상을 성의 있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그죠? 그냥 공짜 마인드로 그냥 공짜로 듣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모르겠어.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나는 내 생각인데 뭐 우리가 돈 5,000원 10,000원 없어도 인생 산단 말이야. 좀 뭔가 자기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고 뭐 이러신 분들은 좀 후원도 해주시면 좋겠죠. 그죠? 나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요. 뭐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뭐 그래,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냥 얌체같이 또 사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몰라, 내가 나이가 50을 넘겨서 보니까 돈 몇만 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더라. 그거 뭐 대단한 거 아니고. 그리고 모르겠어, 뭐 이런 거를 했을 때 자기가 어떤 결과를 얻고 싶을 때 어디다가 투자를 한다는 거, 그죠? 그것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일 같아요. 의미 있는 일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무슨 댓글을 달더라도 이게 보면은 참 예의 있게 이렇게 다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 기분 나쁘게 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뭐 이거에서 답 이거 아닌가요? 뭐 아닌가요? 라는 이런 끄트머리에 어투로 넣지 마. 나 듣기 싫더라고. 난 아주 그냥 기분 나쁘더라고. 뭐 아닌가요? 뭐 이런 거. 그러면 아닌 거예요 하면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뭐 거기다 댓글을 달어. 응? 아닌가요? 뭐 그냥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어떤가요? 뭐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뭐 댓글을 달 때는 자기가 뭐 어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어떤 책을 찾아보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책도 안 봐. 그냥 뭐라 그래야 돼, 영상 막 넘겨보다가 주주줄 넘겨보다가 그냥 찌꺼리고 싶은 대로 찌꺼리는 거야. 저번에 어떤 분이 저기 했는데 뭐라 그러죠? 아까 전에 우리가 생명 신체 재산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뭐라 그러죠? 강요된 행위에 보면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자기 또는 타인의, 자기 또는 타인이란다.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 이렇게 나왔었잖아. 생명 신체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재산을 넣어서 생각했나봐.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도 똑바로 법전도 안 찾아본 거야. 야, 내가 아무려면은 내가 형법 공부 내가 20년 넘게 공부한 사람인데 그거 하나 물론 실수로 틀릴 수도 있겠죠, 저도. 하지만 그것도 확인 안 하고 거기다가 했겠어? 그다음에 생신제 자기는 이렇게 암기했는데 재산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하고 거기다가 나한테 따지듯이 이렇게 올렸더라고. 내가 바로 차단해 버렸어. 그죠? 그런 친구는 내가 봤을 때 경찰 안 될 것 같아. 그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지. 응? 뭐든지 남한테 이의 제기할 때는 자기가 어떤 확실한 교재라든지 책, 법전 이런 걸 뒤져보고 그 다음에 저 이렇게 법전을 찾아보니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이 뭐 실수하신 거 아닌가요? 요거 틀리지 않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내가 고칠 수도 있고 좋게 받아들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도 틀렸잖아. 어쨌든 그죠? 그잖아. 강요된 행위에서 재산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왜 거기다 대고 재산 안 들어가는가요? 하고 대묻더라고. 이게 몇 년? 23년도 겨울인가 그 또라이 같은 놈 하나 바보 그렇게 나한테 올렸더라고. 바로 차단해버렸어 그거. 어서 병신 같은 병신 같은 뭐라 그래야 돼? 놈이죠 그거. 그런 놈은. 그죠? 시험 되겠어 그래갖고. 그죠? 딱 봐도 그런 애들은 안 돼. 나는 딱 질문하는 것만 봐도 이놈이 될 놈인지 안 될 놈인지 딱 알아. 될 놈들은 예의가 발라 일단. 그죠? 예의가 바르고 사람들이 또 보면은 예의도 예의지만은 글씨도 오타도 없어. 그런 사람들은 뭐 댓글을 달았는데도 오타도 없어.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막 뭐라 그래야 돼, 그런
아주 예의 없는 놈들 보면은 뭐 그런 게 심하더라고. 아니,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글쎄 좀 어려운 감도 8번 문제 같은 경우 어려운 감도 조금 있었고 뭐가 어려웠냐면은 요 리을번 같은 경우 시험장에서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리을번 같은 경우 말이 길고 하니까.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만약에 시험장 갔는데 이렇게 막 9줄씩 되어 있다 막 존나 길다 이러면은 전반적으로 박스 안에서 맞는 거로 처리하시면 될 확률이 높아. 그리고 점점점이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면은 맞는 지문으로 보시면 확률적으로 거의 다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몰라, 내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는 그래. 문제 풀 때. 그리고 유독히 존나 짧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보면은 유독히 막 짧어. 다른 거는 막 5-6줄인데 요렇게 지금 나와 있는 기억번처럼 딱 한 줄이잖아요. 그죠? 한 줄짜리 이런 거. 이런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맞는 경우가 많아. 출제하다 보면은 출제위원이 실력이 짧으니까 문제의 말을 만들다 보는데 길게 못 만드는 거야. 예? 그러니까 문제의 길이가 짧은 거야. 응? 되셨나?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 있잖아. 이런 경우. 이런 거 지금 여기 잠깐만. 이런 경우 여기 보시면은 보통 지금 몇 줄이야 이거 7줄인데 요렇게 좀 줄수가 조금 있는 경우에 요런 경우에는 자기 나름대로 틀린 지문 형식을 만들라고 뭐 이렇게 뭐뭐 있는데 요거는 거의 다 여기까지는 맞아. 뭐뭐 하는데 뭐뭐 어쩐데 할 때 요 대자까지 뭐뭐의 경우에는 여기까지는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 뒷부분만 보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문제 푸는 요령이야, 이것도. 뭐뭐 있는데, 뭐뭐의 경우에 있어서, 이런 말 나오면은, 항상 꼬랑지 부분만 보면 돼, 뒷부분만. 그래서, 문제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그런 스킬이 있단 말이야. 나 같은 경우도 그런 스킬을 많이 길렀죠, 예전에. 그래서, 어쨌든, 니은번 지문에는 요 2줄이 들어가서 배려버렸어. 되셨나? 그럼 어떻게, 종료를 할까요, 그러면? 종료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